사례비 평가에 대한 이수정입니다. 란초라 브레아 타르핏인데, 여기 보면 란초라는 뜻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명사로는 노동자 오두막지, 스페인어로는 목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브레아는 스페인어로 타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1700년 당시에 스페인 사람이 왔을 때 밑에 보면 목장이에요. 란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란초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타르가 오게 됩니다. 타르핏이 되는 거죠. 중간에가 이 중간에가 여기 란초가 형성되고 중간에 타르핏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 것처럼 란초라 브레아 타르핏이 되는 겁니다. 1700년도에 이런 건데, 이 중요한 게 최근 2006년도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4.5m 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봤더니 빙하기 때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상자를 23개 상자에다 집어넣게 되는 프로젝트 23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한번 알려진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1900년도에 하게 되는 건데 약 400만 점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400만 점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더 놀라운 건 캘리포니아 동식물종이 지금 현재 토착식물종에 이렇게 사실은 이게 3488인데 잘못 썼네요. 3488종이고 파충류가 4종, 조류 8종, 물고기 종류가 15종, 포유류 18종, 양식류 25종, 곤충이 수천 종이에요. 근데 파르트 식물종을 봤더니 포유류가 231종. 이게 다시 볼게요. 포유류가 18종인데 231종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물들이 포유류의 천국이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면 그때 당시에 동물들이 이렇게 포유류가 많았다는 거죠. 그때 발견된 것들이 이렇게 보면 마스토돈이라고 하는 개,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칼처럼 생겼다고 샤버레라고 하는데 검치호랑이, 그리고 흔히 마스토돈이 샤베로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낙타가 살았어요. 그리고 다이오울프라고 하는 게 몸무게가 지금 회생늑대 같은 경우는 40kg에서 70kg인데 여기는 78kg, 100kg 이상이에요. 한번 물면 조그만 개 실험을 해가지고 봤더니 무는 강도가 그냥 많아봤자 100kg 정도인데 얘네들이 무는 힘이 500kg까지. 그러면 때로 사냥을 하게 되면 코끼리 한 마리 물어서 없애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하고요. 그 사실이 여기서는 단체로 사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신생대는 포유동물 시대고, 북미 대륙에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굴지를 가봤더니 북미 대륙에 무수하게 많은 멸종된 포유동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끝까지 다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특히 이거 보면 다이올프 같은 경우는 3,500마리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검치호랑이 같은 경우도 2,500마리. 더 신기한 건 초식동물들은 그에 비해서 적어요. 이 육식동물들만 10대 1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초식동물이 10, 포식동물이 1.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아이들이 있는 힘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타르핏은 한 발짝이 들어있는 거 들으면 못 들어옵니다. 한번 빠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죽느냐 봤더니, 저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딱딱할 텐데 빠져 죽을 리가 있나 그랬더니 말 그대로 겨울에는 딱딱해. 여름에는 떼약볕이 되니까 너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낙엽이 쌓이고 하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럼 빠지는 순간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 있던 것처럼. 한 마리가 코끼리가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를 듣고 여기 검치호랑이가 오고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 뮤지엄 거기 페이지 박물관에서 뽑아낸 자료들인데, 첫 번째로 그때 당시는 어땠나 어떻게 했었냐고, 여기 중요한 건 신생대에서 홍적세라는 게 있는데 이때가 빙하기 시절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뜨겁다는 게 아니라 선선하고 약간 쌀쌀한 날씨예요. 저쪽 캐나다 쪽 같은 경우는
30m 이상의 빙하가 그대로 있었고요. 원래는 빙하기 때니까 1km 이상의 빙하가 녹음해서 만들어지는 게 캘리포니아. 그럴 필요가 있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끼리한마가 빠져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호랑이가 와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 배가 오게 되는데 배고프니까. 왜 배가 고프냐? 빙하기 시절이라 이산화탄소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식물군들이 높은 나무도 없이 자잘한 나무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해안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히면서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 맨틀층에서 위로 올라오르기 때문에 맨틀층에 금속 성분이 있어서 식물이 많이 자라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빙하기에서 더 많은 걸 먹을 걸 찾으려고 밑으로 내려온 동물들이 서로 먹거리가 한 번 있으면 때로 몰렸다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게 되고 또 여기 있는 다이오울프라고 하는데 5마리에서 많게는 30마리가 오게 되는데 때로 같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콘도르가 와서 다이오울프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썩은 음식을 먹으려고 곤충들이 날아와서 그대로 또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빠지는 것들이 되면 상태는 어떠냐? 말 그대로 아스팔트 안에 기름 안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살들은 다 빠져나가지만 뼈는 그때 당시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여기 보면 물방개라든가 기타 등이 있는데 이 파르핏이 형성된 곳이 분지함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게 쓸려 내려와가지고 딱딱해진 파르핏 위에 쌓이게 되고 그때 살게 되는 물방개라든가 이런 곤충들이 같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대로 다시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의 종류들을 보면 이 상태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군 같은 게 중요한 게 식물군이 들어가 있는 동위원소상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가 어떠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 종류까지 각각 종류들, 콘도르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빙하기 때에 대한 이 발굴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700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냐? 배가 물에 빠지지 않게 바닥에다가 아스팔트를 바르거나 물이 빠지지 않거나 혹은 위에 있는 지붕을 만드는데 집 같은 거 올릴 때 칼을 발라서 만들면 물이 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파르핏이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가 100만 명 정도의 인디언이 살았다고 보는데 파르핏은 아주 신성한 장소로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신성한 장소라고 하면 제사의식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17명 정도의 사체가 발견됐고 1900년 당시에 1913년도에 페이지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첫 호의 장식을 인간의 두개골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발굴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걸 스토링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루 임금이 3.5달러 정도 한 사람이면 그래도 꽤 높은 임금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발굴을 하면 보통 때 같은 경우에 보통 지역의 경우에는 하루 그냥 땅 하고 나서 묻고 나면 무너지거나 그런 방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기름덩어리라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탔던 것들 다 화석까지 다 타져가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했죠. 네.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도레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호랑이를 이렇게 정리해요. 호랑이가 먹었던 사슴이 먹었던 식물을 내놓았던 대륙을 내려온 빗물을 내려왔던 모든 우주를 호랑이란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호랑이 뼈 하나를 동위원소한테 갈아가지고 해봤더니 얘가 먹었던 사슴의 동위원소가 나오고요. 사슴의 동위원소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탄소 측정을 했더니 그때 사슴이 먹었던 풀에 대한 탄소 측정이 나요. 그러면 탄소를 내놓았다는 땅에까지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죠. 우리 과학이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핏이 만들게 된 나머지 것들을 지금 이게 구글에서 바로 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난초라 어딘지 그래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90%는 육식동물이었다. 이런 거고 조류의 숫자라든가 또 나오고요. 139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류 표준은 아까는 조류는
기껏해야 8종인데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는 게. 그랬을 때 이게 식물 분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넉드로경이 80종인데 3,888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가 그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지중해 바람이 불고요. 상륙이 태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혀가지고 올라오게 되니까 멘틀에서 올라오는 것 위에 태저감이 만들어져서 식물이 만들어지고 그 식물들이 높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꽃을 각각 직배달처럼 곤충이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거죠. 그래서 곤충이 수천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 하게 되는 이 동물들의 숫자죠. 종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타르피 발견 당시 캘리포니아 어땠느냐? 캘리포니아가 왔던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종교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21개 미션이에요. 미션은 말 그대로 그 종교에서 교회는 보딩 양식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성체를 해가지고 종교를 알리는 하나의 성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개를 하나씩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센이라는 게 스페인어로 세인트의 센이에요. 센 혹은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다 성인들의 이름에 다 따게 된 거죠. 아, 이거 좋은 자료요. 저쪽 항상 그 캘리포니아 쪽에 세이트 이름이 쫙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하게 되는 로스앤젤레스는 어떻게 되냐? 로스앤젤레스 그 옆에 멕시코 신부들이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멕시코 신부들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쳤다고 하네요. 여러 천사 중에 연이 모으는 광장.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라고 먹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타르피스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 당시에 타르피스 왔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죠. 저기서 빠졌다가는 다 죽게 되고 거기다가 옆에 뒤에 보시죠. 유전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전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거죠. 그랬는데 그 행콕가에서, 그러니까 행콕파크에 있는 건데 행콕 가문에서 그 땅을 사게 돼요. 사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가문이라 옆에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거 파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파괴해줘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1913년대까지 가가지고 활동도니까 어디서 팠죠. 대규모는 1901년도부터 1912년부터 13년도에 하게 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문과대학 합법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초기 단계 이제 쇼링이라고 하는 거, 최근 들어서 쇼링이라는 게 옆으로 해서 유학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게 흙이 무너져가지고 빠져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르핏이 하게 되는 석유 발생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석유 발생을 하는 이유는 석유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질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석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유기물질이 내려오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퇴적을 하게 되면 압력과 열에서 숙성되면 오리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암석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암석들이 필요합니다. 소스가 되는 암석들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기물질들이 있고. 근데 유기물질들도 조금 알아봤더니 유기물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바닷물이 탄소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리고 플랑크톤이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얘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등 쪽에가 탄소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말 그대로 조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탄소가 되는 거죠. 탄소를 먹고 탄소똥을 사고 그게 내려앉아가지고 탄소로 가득 찬 100년에 1mm씩인데 이게 수천만 년 쌓이면 수백 미터가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이 텔레베드랑이 무슨 얘기냐, 물이 있으면 기름이 위에 둥둥 뜨는데 말 그대로 기름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온 상황에서 빠져나가버려요. 안 빠져나가려면 틀에 말 그대로 함정 잡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잡아놓으려면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지각이 평평하다 하면 이게 구부러져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걸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조브라게라는 게 또 오일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일이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래로 만들어지는 게 기름을 잡게 되고요. 그 기름 덩어리들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화강암처럼 화산이 올라가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것을 통해서 기름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런 게 전형적인 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제 그다음에 케미칼도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엄청난 양이 플랑크톤이 밑으로 빠지면 스스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 부품되는 거죠. 말을 들면. 이때 150도 이상이 되게 되면 가스가 분출하고 90도가 되면 석유가 되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대칭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동할 수 있게 모래로 만들어지게 꼽혀가게 됩니다. 모래전 지구들이죠. 그러면 아메리카는 잘 알아둘 게 대서양판 쪽에 대서양 쪽에서 이쪽으로 보이는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동을 할 때 그 대륙이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면서 맨틀층에서 올라온 것들이 열을 가하게 되니까 위에 있는 태정 물질에 대한 두 가지 압력과 온도가 적절하게 쿠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오일과 나머지 걸 만들어주고 대륙판과 해역판이 만들어진 부분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이쪽이 로스앤젤레스고 그래서 오일 가스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렇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가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압력들은 오래된 태적층을 만들게 되는 거죠. 큰 태적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기름들도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들들 똑같이 섭입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가 하나씩 만들어진 한 층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질들이 부딪히고 통해서 하나씩 지금의 지형들을 만들게 되죠. 시에라 네바다 같이 높은 산맥들이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층들.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있는 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동해호수를 보고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보고 보면 나무 연대기를 알고 동해호수 상에서 탄소 측정해 그 포실에 대한 것들 이게 같이 모여있다가 찢어 나가죠. 그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북아메리카에는 포유 동물들이 있고 남아메리카 쪽에는 유대류가 있어요. 저쪽 호주 쪽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잖아요. 네. 기구들도 사실 알고 봤더니 기구가 대륙을 만드냐 때 대륙이 가지고 있던 탄소들이 나머지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빙하기와 그 뭐 눈덩이 지구와 열통 지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탄소가 탄소가 아니고 CO2. CO2. 네. 여기 있는 똑같이 그 지난 내용 있잖아요. 대륙이 CO2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여기 있는 것 이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타르핏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조금 더 빽빽 해보세요. 아까 그 나온 사람. 네, 빽 해보세요. 또. 저 올라가 있는 분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노우볼 그 이론이 돼갖고 이쪽에 대가인데 지금 국내 책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지구 역사 전체에서 완전히 지구가 얼음으로 덮인 적이 한 7-8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 보면 빙하에 의해서 지금 옮겨진 그 돌 보이잖아요. 저 가운데 박혀 있는 거. 예. 그 심지어 미국도 워싱턴 DC 뭡니까 타임스퀘어가 그쪽에도 빙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는 뭡니까 옐로스톤도 빙하 이야기 했잖아요. 예. 빙하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타르핏이라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르핏에 빠져있던 231종 사면여기에 가지고 있던 이 동식물들이 북아메리카 4만 년 전에 빙하기의 동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연청님이 썼던 글들 중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인문학이 만든 여러 가지 뭐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들을 생각할 때 1000년에서 2000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4만 년 이상, 10,000년 단위 이상의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된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타겟 여기 보면 구조가 하나씩 이거 실험이고요. 예, 나머지가 있던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항 안에 있어서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쥐가 가지고 있는 가리고 있는 발톱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저기서 빽빽 해보세요.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동일한 뼈를 이렇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봤는데 제가 가서 그 쇄골 있잖아요. 쇄골을 그러니까 수백 개를 이렇게 판넬을 붙여놨더라. 완벽한 컬렉션이에요. 마이크로 진화사 연구하는 사람 관점에서. 네.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이어울프, 그러니까 늑대들이나 검초랑이, 어금니가 연대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는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를 먹느냐. 거기 죽어있는 동물들의 뼈를 먹게 되는데 뼈를 먹게 되다 보니까 이가 깨져가지고 마모된 게 초창기에 있고 후로 갈수록 뼈가 단단해지는 것들 각각의 변화들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죠. 이게 2006년도에 발견된 그 주차장 만들면서 상자를 23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종류별로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해가지고 오렌지를 팔아가지고 나머지를 지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 했던 장면들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초창기에 1900년대 사진인데 이 어마어마한 수를 지금도 조립을 하고 있다. 아직도 400만 점을 아직도 조립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그때 있던 흙들과 마이크로까지 그때는 1900년 다니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뼈가 이렇게 순서대로 놔두는데 지금 하나씩 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느낌이 오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자신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이 차트입니다. 제가 이어서 대 이쪽을 그레이함 타고 딱 와서 여기 왔을 때, LA에서 우연히 버스 타고 가다가 저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타본 지식이 없었어요. 뭐가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애들 머리 보는가 싶어갖고 봤죠. 아까 둥글어갖고 느낌 오는 거야. 직감적으로. 이 뭐야 가봤더니 와, 네, 박물관 들어가 봤더니 쫙 써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또 브레이크 강의할 때 저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타락해서 영감 얻었다는 그거. 네.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노상 LA 가면 그냥 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 이런 걸 갖고 아주 뿌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뭘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지금 잘 하셨는데 이 정도 자료에다가 좀 더 이제 점가가 됐어요. 저기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이 차트 하나는 진짜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자랑할 만한 그런 차트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차트 한 12개 정도를 다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이건 자신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